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의 주제는 영어를 못하는 우리 아이도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참 재밌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유학 가는 거 아닌가요? 영어를 잘한다면은 뭐하러 유학을 가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는 OSS에 유학 오는 아이들이 영어를 그래도 곧잘 잘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진짜 영어가 너무 바닥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좀 영어를 좀 시켜가지고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꽤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너무 배고프면 촌스러울 것 같으니까 조금 밥은 좀 채워갖고 식당에 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제 말 맞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한 아이들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평균 5분씩 영어를 하는 애들이 대한민국 땅에는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 아니라면. 기껏 해봐야 하루에 1분 정도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랬던 아이들도 실제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와서 보면은. 물론 그런 아이들이 조금은 나요. 조금은 난데 그렇다고 해갖고 뭐 영어가 이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러 오는 것이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갈 수 없다. 조금 영어를 해갖고 보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갔다 오면은 어느 정도나 영어를 합니까?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영어가 다 잘 됩니까? 그저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이들 일부 잘하는 아이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죠. 자, 우리 그 영어가 늘어가는 속도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어의 성장 속도는 우리 신체의 성장 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키가 크고 그러는 것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성장 속도가 더 커지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면은 1년에 예를 들어서 10cm가 큰다. 그러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5학년쯤 되면 1년에 8cm가 크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년에 6cm가 크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4cm가 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0.5cm 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어린이의 영어 성장 속도도 나이하고 이렇게 비례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 이게 성장 속도가 다른데, 근데 이제 키의 성장 속도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정리가 맞겠구나. 키의 성장 속도는 초등생의 경우에는 평균 1년에 6cm가 큰답니다. 1년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물론 그러니까 평균이고요. 1년에 4cm 크는 아이들도 있고 10cm가 크는 아이들도 있겠죠. 1년에. 평균이 6cm니까. 그런데요. 물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평균은 6cm가 큰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밥만 먹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안 해도 밥만 먹으면 이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저절로 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아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영어가 10cm가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4cm가 크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평균치로는 6cm가 크고, 이것도 어린 나이일수록 영어가 점점 더 많이 커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 1년 동안 OSS에 유학 온 거하고 중학교 3학년이 1년 동안 OSS에 유학 온 거는 말하는 영어로 따질 때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훨씬 더 말은 잘합니다. 오히려 중학교 아이보다. 중학교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는 영어를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1년 지나면 영어 훨씬 더 잘합니다. 말하는 영어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아이들은 밥만 먹으면 키가 크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은 OSS에 오면 영어가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6cm가 크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상당 부분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요,
3개월도 아니야. 한 2개월만 돼도요.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OSS에 오면 하루 종일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안 쓰는 경우 딱 3군데가 있잖아요. 3번이 있잖아요. 한국 엄마하고 화상 통화할 때 그럴 때 영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국어 시간에 영어 안 합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합니다. 한국 국어 한국 수학 이때는 영어 안 하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영어만 영어 숙제도 영어로 하고 듣는 것도 영어로 하고 말하는 거 쓰는 거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만 지나도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빨리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두 달 지난 아이가 영어를 한국말보다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영어에 익숙해지면 영어가 쉬워진다는 얘기고요. 3개월만 지나면 모든 아이들은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3개월 이전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요. 어쩔 수 없죠. 선생님이 말을 해도 그 말을 100%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3개월만 지나면 누구든지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만 지나면은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영어로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무지무지하게 완벽하게 유창한 영어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약간 틀리기는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 전달은 100% 영어로 다 할 줄 안다. 6개월만 지나면은. 그리고 1년 정도만 지나면은요. 정말 영어가 이제 모국어처럼 편해집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학 온 아이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넘어서 유학을 온 아이들은 1년 정도 지나도 영어가 완벽하게 나에게 편한 언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예민합니다. 물론 그래도 중학생들도 1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3학년 애들만큼 유창해지지는 않습니다. 참 묘하죠.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미리 보냈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들이 자기 형제 언니 오빠가 유학을 갔다 온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생은 어렸을 때 보냅니다. 동생은. 왜?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의사 전달을 충분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로 요즘은 유학을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1년 6개월 그 뒤에 6개월은 영어가 좀 더 세련돼지고 좀 더 유창해지는 과정입니다. 좀 더 영어적인 표현을 쓰고 조금 더 어휘량도 풍족해지고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가다듬어지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6개월 정도 유학을 갔다 오면은요. 영어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국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단어만 집어넣어주면은 아이들이 영어가 무럭무럭 크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고 나면은요. 아이들의 영어의 유창성은 조금 줄어듭니다. 안 하니까 유창성은 좀 줄어드는데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국어나 수학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한동안은. 근데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영어가 워낙 많이 진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3시간, 5시간 할 내용을 우리 OSS에 갔다 온 아이들은 1시간만 투자하면 그게 다 되거든요. 영어가 그렇게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시간을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국사, 실제로 화학 이런 쪽에다가 이과 과목에다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만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야 정말 OSS에 유학 갔다 온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렸을 때 한번 이와 뼈와 함께 자란 영어 있잖아요. 이 뼈와 함께 자란 영어. 이게 제 뼈 그린 겁니다. 이 뼈와 함께 자란 영어는 줄어들지를 않아요. 처음에 이제 갔다 오면 유창했다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안 합니다. 밴쿠버에 출발하기 전에 밴쿠버 공항에서까지는 영어로만 이야기하다가 인천공항에 딱 오면은 영어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쟤들 뭐야 입양아야 뭐야 이렇게 조금 하니까 애들이 금방 그냥 한국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한국말도 이상한 말 많이 하죠. 엉뚱한 말.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한국말이 조금 영어가 유창성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갔다 온 거나 이거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영어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뼈와 함께 자란 영어는 영원합니다. 영원 forever. forever.
이거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forever 이러는 거고요. forever. forever예요. 영원합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영원해서 갔다 오고 나면 이게 약간 영어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거나 방학 때 어떻게 가잖아요. 일주일 안 돼서 부활합니다. 부활. 제 말 명심하십시오. 어렸을 때 배운 영어는 뼈와 함께 자란 영어는 평생 동안 그대로 묻혀져 있습니다. 그대로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렸을 때 배운 영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키의 성장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계속해서 영어를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잊혀져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어렸을 때 배운 영어는 영원히 간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얼마든지 유학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하고 가는 아이들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성격이 밝고 부침성이 좋고 막 떠드는 아이들 성격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영어가 부쩍부쩍 늘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수줍고 말 잘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덜 늘어요. 그러나 늘기는 다 늡니다. 듣는 거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살찌죠? 물론 어렸을 때 먹으면 더 찌죠? 키로 가고 그죠? 안 먹으면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안 먹으면 키 안 크고 살 안 찌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영어도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가 있는데 많이 들으면 영어가 부쩍부쩍 늘어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영어를 말을 많이 하면 되고 쓰기를 잘하려면 글을 많이 쓰면 되고 그다음에 리딩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고로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가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건 무지하게 늘고요. 말도 성격적으로 많이 하는 애는 늘고 근데 말도 책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영어를 하면은요 정말 생활 영어만 늘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엄마 따라가서 그냥 그 기러기 엄마가 돼갖고 애들하고 학교에서 생활만 하고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러면은요 입만 살아요. 그냥 생활 영어만 들어갖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급 영어를 하려면은 반드시 많은 책을 읽어야지 됩니다. OSS에서는 정말 책 많이 읽힙니다. 정말 책을 많이 읽히고 또 글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말도 그냥 생활 영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절로 되는 거고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고 스피치를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그리고 OSS의 또 특징은요. 카메라 앞에서의 스피치를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OSS 아이들은 먼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터뷰를 할 때 카메라 앞에서 정말 멋있는 인터뷰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방송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그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면 아이들이 피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카메라만 보면 빵긋 웃습니다. 이렇게 빵긋. 그래서 카메라를 친숙하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OSS 애들 되게 잘합니다. 그거. 그리고 이런 스피치 매주 스피치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지나면은 이제 토론 수업을 합니다. 디베이트 토론 수업. 그래서 우리 OSS 아이들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 토론 대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영어를 많이 효율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늡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아이들은 영어가 성장합니다.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그리고 OSS야말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네 가지 고루고루 그 영어의 요소에 대해서 빨리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1년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자기 의사 표현도 다 잘하고 영어가 엄청나게 늘어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뭐 눈에 띌 정도의 개인 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보면 우리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말을 맨날 하는 사람은 조금 잘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성격적으로 말을 조금 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을 조금 잘 못하죠. 잘하는 사람에 비유하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